무회전 분리각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금 그 세 개를 배열해 놓았는데요. 자, 제가 쳐야 될 공은 하얀 공으로서 수구이고요. 다음 일목적구, 이목적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분리각을 시켜서 일목적구를 맞춰서 이목적구를 맞추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여기에서 저는 무회전이라 하면 좌우를 치지 않는 정가운데를 치는 상중하를 무회전이라 하겠습니다. 두께를 이용을 해서 수구가 1적구를 맞고 2적구를 이동하는 그런 경로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자연스럽게 45도 각도 정도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적구가 이렇게 60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쳐야 될 기본 2분의 1 두께에서 벗어난 위의 각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에서는 당점이 중앙 당점으로 올라가서 쳐주면 끊어치기 당점이 형성이 돼서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다음은 2분의 1 두께를 사용하는데 이목적과 이런 위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각 또한 마찬가지로 당점을 하단 당점을 주되 2분의 1 두께를 때려서 그림과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하단 당점으로 끌어치기를 사용을 해서 밀게 되면요, 수구의 진행이 어떤 형태로 반응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곡선이 이동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끌어치기에 의해서 이적구가 맞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행 방향은 이런 80도 방향에 근접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놓고 실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포지션도 국토 정중앙대 원쿠션 결승전에서 나온 포지션인데요. 당시에도 아마 이 포지션을 성공을 시켰지만 뒷공 플레이, 포지션 플레이는 정확히 되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포지션에 고민을 하는 것인데 조금 매끈하게 섰네요. 나가고 먼저 치면서 우선 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힘이 좀 세지니까 거기까지 흐트러지는 거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먼저 보는데 네, 마지막으로 먼저 치에 약간 끌어주는 거죠. 네. 가장 포지션은 자신이 없고 그랬을 경우는 사실 또 1점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죠. 1점만을 위해서 친 거예요. 강하게 스톱을 네. 다음 공은 뭐 운명에 맡기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당시에 어떤 포지션을 하려고 했던 거냐면 수구로 1적구를 가해서 1적구는 1, 2, 3 쿠션에서 다시 이 자리로 오고 수구는 이목적구를 맞춰서 이 옆면을 맞춰서 저쪽 벽 맞고 이쪽으로 다시 모이게 하는 그런 포지션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사실 쉽지 않은 포지션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했지만 내가 의도된 그런 포지션은 아닌 포지션인데요. 자, 당구를 치면서 자꾸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반복 연습을 많이 통해서 좀 더 나은 발전, 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런지요. 앞서 무회전 분리각 이론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론과 실전이 잘 전복이 되는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움을 주실 임성균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회전 분리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두께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리각은 수구와 일적구와의 절반 바깥쪽을 치는 게 분리각이 되겠는데요. 절반 안쪽, 많은 두께를 치게 되는 경우에는 밀어치기가 형성이 되겠죠. 절반에서 절반이 안 되는 두께를 치는 그런 기본 배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이런 배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정확히 수구로 1적구를 가격해서 이목적구를 맞추는 기본 배치입니다. 수구로 1적구의 절반을 두께를 때려서 진행하는 진로를 보시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한 45도 가량의 각도로 수구가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시범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공의 절반을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가격을 했을 때 45도 가량의 각도로 이동하는 경로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약간의 죽여치기를 이용한
당점을 이용을 할 텐데요. 센터 당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회전이라고 해서 절대로 끝까지 무회전이 발생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공이 무회전으로 가격을 해서 진로하는 순간에는 진로 방향 쪽으로 약간의 회전이 발생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구로 무회전을 주고 일적구를 가격을 했을 때 정확하게 수구가 일적구에 닿을 때까지는 무회전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원이라는 두 물체가 만나서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할 때는 자연스럽게 자연회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무회전으로 원뱅크를 가격을 했을 때 원쿠션과 투쿠션의 거리가 짧을 때에는 원투에서는 무회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3쿠션으로 오면서부터 벽에 맞으면서 회전이 발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단쿠션에서 장쿠션을 먼저 가격을 했을 때 원쿠션에 맞았을 때는 무회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맞고 나서 출발할 때부터는 자연회전이 맞게 돼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선에서 쳤을 때, 수직으로 쳤을 때 공이 닿는 부분은 2분이 되겠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오른쪽 1시 반 방향의 원쿠션의 벽에 맞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공이 맞고서 비틀기가 형성이 돼서 회전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제가 쳐보면서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회전 원에서 투로 원 쿠션과 투 쿠션이 가까운 거리일 때, 이럴 때는 원투에서는 회전이 발생이 없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전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구가 일적구가 일직선에 위치해 있고 다른 형태의 그림으로 이적구가 서 있는데요. 수구로 일목적구를 가격을 했을 때 충돌 이후 60도 각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무회전 중립에 주고 가격을 했을 때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밀리는 현상이 없이 옆으로 60도 각도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반면에 6시 당점을 주고 쳤을 때의 진로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상으로는 수구로 일적구를 가격을 해서 90각을 이루려면 수구의 일적구의 정면 두께를 쳐야 되는데요. 지금은 끌어치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2분의 1 두께를 가격을 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끌어치기의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처음에 진로 방향은 한 80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끌림의 현상에 의해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시범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진로를 하다가 어느 정점에서 꺾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당점의 비밀이 이런 곳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회전 불각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하게 칠 때와 보통의 샷을 할 때와 강하게 칠 때, 이때도 수구의 진로는 변화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약하게 칠 때는 아무래도 밀림의 현상이 살짝 생기기 때문에 이적구의 안쪽으로 맞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요. 보통의 힘으로 가했을 때는 정확하게 맞는다고 봐야 되고요. 조금 타이트하게 강하게 쳤을 때는 분리각이 탄성이 많이 일어나므로 일목적구를 가격하고 이목적구의 옆면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범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약한 힘을 가했을 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약간 안쪽으로 맞는 이런 현상이 보였는데요. 자, 다음은 보통의 세기로 일적구를 가했을 때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보통의 힘으로 가했을 때는 정확한 두께로 이목적구가 맞는 그런 현상을 보았는데요. 자, 반면에 조금 더 과도한 힘을 이용을 해서 타격을 하는 경우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분리각이 커지면서 탄성에 의해서 많이 수구와 일적구가 벌어지는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과도한 힘을 가했을 때는 이렇게 분리각이 커지면서 수구가 이목적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